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81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여행 계획 핵심 정리입니다. 앞의 두 컨텐츠인 구글 지도 활용하기, 여행 숙소 정하기 등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새해 맞이 기념 여행 계획 세우기 관련 컨텐츠의 마지막으로 여행 계획 핵심 정리입니다. 앞의 구글 지도 활용하기, 여행 숙소 정하기 등에서 미처 설명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핵심 사항과 더불어 여행 계획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들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지의 관람 시간과 휴무일을 꼭 확인하자입니다. 이렇게 구글 지도를 들어가시면 웬만한 여행지의 관람 시간과 휴무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관람 시간과 휴무일이요. 제가 라또레토 수도원을 갔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관람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면 공식적인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구글 번역 프로그램이 잘 적용되어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 수녀 가이드 투어에서 방문에 대한 모든 정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또레토 수도원에는 가이드 예약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를 갔을 때 가이드 투어 시간에 맞춰 라또레토 수도원을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가이드 인원이 차면 들어가 볼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미리 메일을 보내서 가이드 예약을 할 수 있네요. 좋아졌네요.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구글 지도에 나온 관람 시간과 휴무일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혹시 그것이 나오지 않으시면 검색으로 여행 가실 곳의 홈페이지를 찾으셔서 관람 시간과 휴무일 뿐만 아니라 관람 방법으로 현장에서 티켓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약 시스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지 여행 계획에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교통수단에 따라 여행 전략이 다르다입니다. 한 도시에서 여러 관광지와 답사지를 돌아다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행지들은 걸어다니는 것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고, 좀 떨어진 곳은 그 도시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지하철이면 지하철, 버스면 버스로 타고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다행히 구글 지도는 그 교통수단에 대해서 다 알려주니까요. 문제는 도시와 도시를 다닐 때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에서 롱샹 숭례자 성당을 가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기차로 이동을 하신다면 보통 1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롱샹 숭례자 성당을 보러 낮에 이동하실 겁니까? 밤에 이동하실 겁니까? 제가 92년에 처음 배낭여행을 갔을 때 저는 일부러 밤기차를 잘 이용했습니다. 굳이 한 도시에 하나의 여행지를 보러 가는데 그 도시에서 자는 게 좀 아깝게 여겨졌거든요. 지금은 유럽 외의 국가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URL 패스가
밤기차를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기차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하루의 숙박비를 아낄 수는 있죠. 그리고 아침에 원하는 여행지에 도착해서 그 도시의 여행지를 보고 다음 도시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 도시 하나만 볼 것이라면 밤기차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물론 이렇게 매번 밤기차로 이동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92년 배낭여행을 갔을 때는 사흘에 한 번 정도로 숙소를 정하고 밤기차를 이용해서 낮에 이동 시간을 줄이고 숙박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하지만 차로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도 렌트를 해서 많이 여행을 다녀봤는데 밤에 운전하는 것은 정말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에서도 교통 표지판이 밤에 잘 안 보이는데 프랑스어로, 영어로, 네덜란드어로 된 표지판이 밤에 잘 보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차로 움직이실 때는 웬만하면 낮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로 움직이는 것으로 다시 파리에서 롱샹 순례자 성당을 찾아가 볼까요? 차로 적어도 5시간 정도 대충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애매하네요. 그럼 롱샹 순례자 성당의 관람 시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롱샹 순례자 성당은 겨울에는 오후 4시 반까지 하네요. 그럼 적어도 파리에서 오전 11시에는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한 건물밖에 보지 못하니 좀 억울하네요. 자, 그럼 한 군데를 더 들러볼까요? 파리에서 롱샹 순례자 성당까지 가는 거리 중간에 적당한 여행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르사유만큼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프랑스 바로크 건축이 중요한 건물이 파리 근교에 있습니다. 바로 퐁텐블루 궁전입니다. 자, 그럼 파리에서 퐁텐블루 궁전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지도를 좀 더 넓게 보죠. 퐁텐블루에서 파리까지 경로를 오겠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게 평균이겠네요. 자, 그럼 퐁텐블루에서 롱샹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다시 지도를 좀 더 넓게 보고 롱샹 순례자 성당에서 경로를 보겠습니다. 차로 한 3시간, 4시간이네요. 적어도 롱샹 순례자 성당을 보려면 1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럼 시간을 역순으로 생각해보면 롱샹 순례자 성당에 적어도 3시 반에 도착을 해야 하고 거기서 4시간을 빼면 11시 반 정도에는 퐁텐블루 궁전을 보고 나와야 합니다. 그럼 퐁텐블루 관람 시간이 9시 반부터니까 2시간 정도는 넉넉히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하루 일정이 나옵니다. 적어도 파리 숙소에서 8시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퐁텐블루 궁전을 도착해서 티켓팅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9시 정도에는 도착을 해서 30분 정도는 기다려서 퐁텐블루 궁전을 보고 11시 반에 롱샹 순례자 성당을 보러 출발하면 딱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은 꽤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답사를 다녔지만 힘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리고 왠지 여행을 한 건지 하루 종일 운전을 하러 간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에서 보는 프랑스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여행 계획 시간을 앞뒤로 30분 정도는 여유있게 잡아라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자동차든 대중교통이든 도보이든 간에 여기서 계산된 거리 시간은 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인생과 마찬가지로 여행에도 언제든지 변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시간의 변수를 여행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가 2018년 피터 줌터의 브로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이란 건물을 답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논밭 가운데에 있어서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찾아서 구글 지도에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이 주차장에서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체프까지는 도보로 한 20분 정도 안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든 예상을 해서 구글 지도에서 표시된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4시의 3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요.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은 정말 논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 거칠어서 정말 걷기 힘들었고, 이 길도 구글 지도에서 표시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차장에서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까지 걸어가는데 4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브루더 클라우스 필드 채플이 구글 지도에서 표시한 오후 4시 관람 마감 시간을 넘어서 볼 수 있어서 여기를 답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지키시는 분도 없고 예배당 문도 잠그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이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지 시간 계획을 할 때는 예상 시간에 앞뒤로 적어도 30분 정도의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에 여유를 더해 놓으신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생각해 본 여행 계획의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행 계획에서 고려할 것이 정말 다양하겠죠.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행 계획에서 곁들이면 좋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지도의 지역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글 지역 가이드 레벨 7입니다. 처음 지역 가이드라고 해서 저는 정말 여행사 가이드들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구글 지역 가이드는 자신이 다녀온 곳에 대한 정보들을 리뷰나 사진을 올려놓은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행에 대한 여러가지 리뷰를 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레벨 7까지 올라갔네요. 그런데 레벨 7이 되고 구글에서 매해 메일이 왔습니다. 지역 가이드 레벨 7 이상은 구글에서 매년 열리는 커넥티브 라이브에 참가 신청을 하라는 메일입니다. 이 행사는 참가 신청을 한 전세계 200명의 지역 가이드를 선발하여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에 초청을 해 전세계 지역 가이드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참가 신청이 선정되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구글에서 부담한답니다. 즉 비행기표, 숙박 및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식비 등을 모두 구글에서 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는 꿈같은 일이고 얼마나 지역 가이드들이 많은데 제가 선정되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죠? 두 번째 팁은 하나의 숙박 예약 온라인 사이트를 꾸준히 사용하라입니다. 저는 부킹닷컴을 오래 사용했습니다. 부킹닷컴 회원으로 오래 사용을 하면 이 역시 레벨이 올라갑니다. 부킹닷컴은 레벨을 지니어스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니어스 레벨이 올라가면 그만큼 여행 숙소가 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시 파리의 호텔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호텔 명칭 옆에 지니어스라고 마크가 표시된 숙소는 지니어스 레벨에 따라 할인이나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킹닷컴 회원으로 지니어스 레벨이 적용된 상태에서 호텔 르 마레이유의 가격을 보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만일 일단은 제가 회원이 아닌 비회원으로 한번 가격을 볼까요? 다시 호텔 르 마레이유의 가격은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여행 계획을 맞는 숙소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선택해서
꾸준히 사용하시면 그만큼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팁은 부킹닷컴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숙박 예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여행 예약도 부킹닷컴은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숙소 무료 취소와 현장 결제 원칙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그도 그럴 것이 부킹닷컴을 이용해서 해외 관광객들도 국내 숙소에 예약을 해서 오거든요. 네 번째 팁은 숙소의 무료 취소도 기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 숙소 정하기 편에서 무료 취소가 여행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참 좋은 제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묵는 그날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면 그 숙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숙소 도착 2-3일 전이 무료 취소가 가능한 날짜의 마지노선이 됩니다. 다섯 번째 팁은 해외 유심칩을 사용할 때 본인 인증이 안되면 그동안 컴퓨터에서 저장해 놓은 구글 지도는 물론이고 숙소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도 연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저는 해외를 갔을 때 스마트폰을 일 때문에 그냥 로밍에 갑니다. 왜냐하면 유심칩을 쓰면 전화번호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구글 지도 인증이나 숙소 온라인 예약 사이트의 로그인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일 로그인 인증을 하지 못하면 여행 계획은 그냥 무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유심칩을 사용하실 때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로그인 인증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아는 여행 계획 관련 내용들을 핵심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 허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행을 다니시면서 찾아주세요. 그게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 여행 계획서는 제가 2018년 유럽 답사를 갔을 때 만들어 놓은 여행 계획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저는 여행 계획서를 될 수 있는 대로 여행 답사 가는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지에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때 제 안되는 언어 실력에 의지하지 않고 글자에 의지한답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서에는 여행 숙소에 지불할 비용은 물론이고 답사를 갔을 때 입장료 같은 것도 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잘못 여행 비용을 쓰는 일이 없어지니까요. 이런 거 보면 저도 좀 강박증이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짜도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합니다. 2022년은 정말 이 지겨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고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을 이 컨텐츠에 담고서 이제 다시 건축 컨텐츠로 넘어갑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